윤 대통령 측이 20일로 예정된 탄핵 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변경이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인데요. 네, 이 밖에 정치권 이슈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현산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이제 2차례 추가로 더 예정이 돼 있는데 목요일에 진행되는 10차 변론 기일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이 여러 가지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지만 아직은 헌법재판소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네, 언제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형사재판과 같은 날이거든요. 이번 주 예. 목요일인데 20날에 헌재하고 형사재판을 같이 하자는 건데 지금 헌재가 좀 굉장히 비판을 좀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헌재가 굉장히 이제 재판을 많이 합니다. 오늘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한 첫 변론이 열렸죠. 그리고 내일에는 윤 대통령은 9차 변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한덕수 대행에 대한 첫 변론이 있고요. 목요일 날 윤 대통령 10차 변론이 있습니다. 예. 이 같은 목요일에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 헌재가 보면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을 월, 화, 수, 목 연이어서 매일 한다고 해서 굉장히 무리가 갈 겁니다. 본인이 어떤 재판을 하고 있는지 헷갈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체력적으로 부담도 될 겁니다. 그리고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내가 지금 나를 심판해주는 재판관이 컨디션이 정상인가? 업무에 시달려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내 사건을 내 어떤 증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볼 수 있을까? 궁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오해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당일날, 목요일날 2개의 재판을 하겠다고 무리를 두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윤 대통령의 충분한 방어권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 지금 이 20일 이 날짜는요. 형사재판에서 미리 정해놓은 날짜입니다. 그래서 아마 헌법 연구관들이라든가 재판관들이 그걸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굳이 20일을 특정해서 겹치게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한 것처럼 보인다. 대통령의 방어권을 훼손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까지 자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헌재가 어떤 결론 내릴까요? 일단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예. 과연 변론 기일을 변경해 줄지 말지는 좀 살펴봐야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일반적으로 물론 재판이 중복된다고 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기일이 변경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지금 공판 준비 기일이고요. 구속 취소 관련된 심리가 진행되는 날짜입니다. 그 경우에는 피고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아요. 구태여 출석할 의무가 없는 재판을 위해서 지금 막바지에 다른 이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의 막바지에 다른 이런 심리를 변경한다?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법정에서도 먼저 진행되고 있는 선행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선행 사건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형사 재판은 후행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행 사건 그것도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이 의무화되지 않은 그런 기일을 위해서 기일을 변경해 달라. 심지어 시간대도 다릅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오전이고요. 헌법재판 심리 시간은 오후입니다. 시간대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독일한 그러한 이유를 통해서 기일을 변경해달라? 저는 그것 자체가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헌법재판소가 기일을 변경해 줄지 저는 좀 의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심판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오늘 30명이 넘는 의원들이 헌재를 항의 방문해서 결론을 정해놓고 돌진하는 게 아니냐, 이 공정성에 좀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또 반면에 또 민주당에서는 서울 서부지법을 방문해서 폭력 난동 피해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양당의 움직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헌재 심판이 막바지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막바지로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증언들이 실제 헌재 와가지고 초기와 달라질 것들 많이 나오고요. 또 증거, 즉 홍장원의 메모 같은 경우는 뿌리채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 메모에서부터 내란 프레임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좀 더 신중하게 충분히 심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제였습니다. 어제 국민법 문화의식연구소 여론조사 업체 공정에 의뢰해서 14일과 15일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대통령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가 50.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헌재 탄핵 심판이 과정에 대해서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47%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보더라도
법학자라든가 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헌재가 불공정하다는 게 절반의 여론이거든요. 이거를 현장에서 보여준 게 뭐냐? 탄핵 반대 집회 규모가 찬성 규모 집회보다 훨씬 큽니다. 뭐 서울, 대구, 광주, 뭐 부산 다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에 가서 어떤 항의 방문을 했다는 것은 항의를 해서 여론을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재 국민의 민심이 있는 그대로 국회의원들이 반복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한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지. 마치 국민의힘 의원이 헌재에 간 거를 여론을 위해서 간가, 여론 조성을 위해서 간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순서가 앞뒤가 바뀌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준호 대변인의 말씀에 대해서 또 덧붙이는 말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이 서울 서부지법 방문한 내용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일단 굉장히 우려스럽죠. 현역 의원들 다수 4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지금 항의 방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버젓이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말을 했습니다. 뭐 일제 재판관보다 못하다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헌법재판소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위험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법치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위험한 것은 민주당이 이번에 서부지법 방문한 것 자체가 그 이유입니다. 지금 자칫 잘못하면 헌법재판소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일들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또 발생하지 않으려는 보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 40명에 가까운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폭동 사태를 선동하고 있다, 조장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내란죄, 선동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혐의를 뒤집어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헌법재판소를 찾아가서 이렇게 항의 방문한다?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최근에 문영배 헌재 소장을 향해서도 그 자택에다가 앞에서 지금 시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극성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들이 지금 헌법재판소 소장의 자택까지 방문하는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러한 모습은 굉장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가운데 오늘 새로운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김현태 특임단장의 주장인데 곽종근 전 사령관을 민주당이 회유한 정황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며칠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한 여러 정황들이나 주장들이 언론에 네. 보도된 것들이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과 관련돼 가지고 모두 민주당에 의해서 만들어진 총체적 공작이다라는 것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인사가 곽종근 사령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준다. 당이 믿는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세는 기울었다. 이 말은 진실을 말하지 말라. 대세에 맞추자. 이제 그 말인 거고요. 민주당이 지켜준다. 이것은 허위 진술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 이 의미고요. 당이 믿는 변호사에게 붙여주겠다. 이건 한 배를 타자.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병주, 박선원 의원에 의해서 곽종근 의원의 진술이 여러 번 연습되고 리허설까지 했다는 게 지금 김현태 단장에 의해서 진술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박범계 의원은요. 연습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아까와 말이 다르다. 내가 써준 대로 그대로 똑같이 해라라고 강요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취재진의 앞에 나가서 그 연습한 대로 발언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면 전부 다 곽종근 의원의 사령관 진술이 처음부터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오염이 됐고 훼손이 됐다. 이것은 총체적 공작의 증거가 또 하나 드러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김 단장을 회유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김현태 단장의 경우에는 지난번 헌법재판소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예.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이런 민주당의 회유와 관련된 그런 정황에 대해서 분명히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그 당시 증인으로 나왔던 김현태 단장은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나온 진술이 어떻게 민주당이 회유했다라고 한다는 그런 입증 자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국민의힘이 김현태 단장을 회유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반대 신문이 보장되는 증인 신문 자리였습니다. 헌법재판관 앞에서 김현태 단장이 최초로 한 증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증언의 신빙성은 오히려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증언이 더욱더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무책임하게 면책 특권에 숨어서 국회에서 이런 말 하지 말고요. 제발 밖에 나와서 이런 공작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합당하게 받아야겠죠. 예, 개헌 당시 국회 단전과 관련해서 야당은 윤 대통령이 지시했을 것이다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김현태 특임단장은 윤 대통령이 아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서 단전을 시도했다. 이렇게 굉장히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을 좀 오해할 수 있게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그 헌법재판소 심리 단계에서 분명히 곽종근 사령관의 경우에도 진술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질의에도 분명히 답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으니 지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인원을 끌어내라,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그 방법을 찾다가 김현태 단장에게 테이저건을 쓴다라든가 아니면 단전 단수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고 분명히 본인이 진술했죠. 그렇기 때문에 곽종근 사령관이 그러한 지시를 김현태 단장이 한 것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와 같은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일종의 아이디어를 낼 필요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연장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물론 구체적으로 살펴볼 부분도 있는 게 그 당시 김현태 단장이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분명히. 그렇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기존의 곽 사령관과 김현태 단장의 진술만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해서 이를 지시했다는 부분이 전혀 흔들림 없는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것이 어떠한 진술이 잘못되었다, 왜곡되었다는 주장한 자체가 괜히 이런 진술 자체를 흔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대변인께서는 김현태 특임단장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헌재에 나와 있는 곽종근 사령관의 답변을 속기를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공포탄, 테이저건, 단전 이거는 그냥 증인이 생각한 거죠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곽 사령관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거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시한 거 아니죠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네, 그거는 제 생각을 특임 단장한테 논의하면서 물어보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라고 곽종근 사령관 본인도 공포탄, 테이저건, 단전에 대해서 본인이 누구한테 지시 없이 혼자 생각한 거더라고 헌재에서까지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단전, 테이저건, 공포탄 이거를 대통령이 지시한 거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내란 선동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곽종근 사령관이 고백한 게 있습니다. 어제 SBS에 보도됐었는데요. 예. 여인영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말을 맞추자는 제안을 받았었고 이 때문에 처음에 거짓말한 거를 후회한다라고 주변에 토로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령관들, 그러니까 군 지휘부들까지도 서로 말을 맞추자, 진실이 아닌 것을 서로 모여서 하자라고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사령관들까지도 이렇게 모였다는 게 지금 또 하나 드러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헌재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진술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추가 변론 없이 어떻게 확정지어가지고 탄핵을 인용할지 기가 같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진술이 달라지고 있고 곽종근 사령관이 동료 사령관으로부터도 이렇게 말을 맞추자는 제안까지 들었다고 실토를 했기 때문에 헌재는 변론기를 충분하게 잡아야 된다.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17번 이상은 해야 한다. 이렇게 10번으로 끝낸 것은 굉장히 졸속 심판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입장도 있었는데 비상계엄 선포가 분명히 과도한 조치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엄 당시 현장에 있었더라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정부 기능 마비에 대응하는 고도의 통치 행위로서 결정한 비상 조치로서 그 자체를 존중해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진 고도의 통치 권한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면권이라든가 외교권, 개헌 발동권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미국 헌재에서는요, 미국 헌법에서는 절대 사법 면책 특권을 가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식으로 판단해야 될 상황이 오게 됐는데 만약에 이런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 사법적 처벌할 수 있다. 이게 만약에 판례가 만들어지거나 선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만약 위급한 상황, 실제 전쟁의 어떤 위험이라든가 또는 이런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할 수 있는 거죠. 왜냐? 나중에 했다가는 사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기면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통치권에 대해서는 폭넓게 사법 면책을 폭넓게 적용해주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 말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예, 민주당은 황당무계하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비대위원장의 발언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답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발언 자체를 봤을 때는 그러면 지난번 12.3 비상계엄이 합법이라는 것인지 합법이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인지를 좀 분명히 밝히길 바랍니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자체는 그 절차상의 하자가 너무나 명백해요. 우리 법에 따른다면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만 계엄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하나에도 준하는 사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자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한동훈 대표가 먼저 나서서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라고 말을 했고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해서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을 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국민의힘의 입장이 돌변하여 이번 비상계엄 자체가 합법이라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을 좀 분명히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들을 겨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런 일련의 모습의 그 연장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영세 의원은 그냥 의원이 아닙니다. 비대위원장이고 국민의힘 대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 자체 하나하나에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는 야당 내 분위기를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에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날 예정인데 이 대표가 최근 연달아서 당내 비명계 인사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런 만남을 통해서 당내 통합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김부겸 의원이라든가 전 의원이라든가 전 총리라든가 네. 이런 분들을 만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물론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 나오긴 하지만 압도적인 지금 당내 지지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이기도 하죠. 조기 대선으로 치러졌을 경우에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밝혔습니다. 헌정 수호 연대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밝혔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지금 뭐 민주당 내 주류로 불리는 그런 세력만으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비주류로 불리고 있는 많은 분들도 함께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것은 민주당을 넘어서 야당 전체 그리고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국민의힘 일부와도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부겸 총리와의 이번 회담 자체는 아마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보고 앞으로도 이러한 행보를 계속하는 것이 아마 이재명 대표의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당에서는 비명계와 접촉을 늘리는 이 대표의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하려고 세를 만드는 것 같아요. 특히 이분들 특징이 다 친문 인사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제였죠. 광주에서 집회를 했었는데 광주 집회가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요. 호남 지역에서 지지율이 거의 90%에 육박했습니다. 압도적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는요. 70% 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남의 표심, 호남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친문 세력들을 안아야 될 과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문들을 품는 그런 행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렇게 대선을 본인이 스스로 이제 대선을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두 번째 경험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 것이냐, 민생이라든가 경제, 부동산 정책 실패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반성보다 또 국민들이 또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한 번 더 만든다는 그런 우려와 공포심이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얘기는 좀 짧게 여쭤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가 슬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당 내부에서 의견이 좀 많이 갈리더라고요. 한동훈 대표 이제 본인 자유의지죠. 예. 아직까지는 국민의힘의 당원이시고 또 직전 당 대표를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국민적인 어떤 지지율이나 인지도는 있을 겁니다. 예. 본인이
의사에 따라서 대선 출마 준비를 한다. 이거에 대해서 뭐 딱히 할 말은 저희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당 내에서 인재풀이, 그러니까 인재풀이 많다는 그 자체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사실 당 대표 한동훈 전 당 대표가 재임하던 시기에 예. 그때 우리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좋았느냐, 그리고 당의 통합보다 분열이 더 많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보다 그러면은 과연 한동훈 당 대표가 나오는 게 도움이 되는지 그건 아마 당원들과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짧게 영향력이 좀 어떨 거라 보십니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기 대선으로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인용 결정이 나기 전에는 아무래도 복귀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2달밖에 남아있지 않는 대선판에서 본인의 그런 아젠다라든가 어떠한 대선 주자로서의 방향성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국민의힘 후보군들 중에 그렇게 두각을 나는 후보가 마땅치는 않아 보인 것이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여전히 원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지지를 얻고 있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팬덤도 일정 부분 공고해 보이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복귀하게 되면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분위기가 조금 바뀔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연선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